조수가 빠진 다음에 뗏목이 거기에 남기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의 일은 그 근처를 돌아보고 배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챙겨 넣어둘 곳과 앞으로 내가 살 곳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도착한 곳이 대륙인지 섬인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또 맹수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1마일가량 저쪽에 높고 험한 언덕이 있었습니다. 나는 엽총과 단총과 화약통을 들고 온갖 고생 끝에 그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떤 곳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섬이었습니다. 주위의 바다에는 멀리 바위가 몇 개 있고 9마일가량 서쪽에 작은 섬이 2개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외딴 섬에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맹수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새는 많았으나 내가 모르는 종류뿐이었습니다. 잡아보아야 어느 새가 먹을 수 있고 어느 새가 못 먹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숲 언저리에서 큰 새 한 마리를 쏘았습니다. 그 섬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울린 총소리였던 모양으로 내가 총을 쏘자 숲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많은 새들이 날아올라 온갖 소리로 우러젖히는 통에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내가 쏜 새는 매의 일종이었으나 도저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뗏목이 있는 대로 돌아가 짐을 끌어올렸습니다. 밤이 되면 어디서 자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맹수가 습격해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가지고 온 상자와 판때기로 튼튼한 울을 만들어 그 속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먹을 것은 아까 숲에서 들토끼를 닮은 동물이 2~3마리 뛰어나온 것을 보기는 했으나 어떻게 손에 넣어야 할 것인지 작정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다시 폭풍우가 들이닥치면 배는 부서질 것이 틀림없으므로 우선 꺼낼 수 있는 것을 다 옮겨오고 나서 다른 일을 보기로 했습니다. 뗏목을 저어 배까지 간다는 것은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 바닷물이 빠졌을 때 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전과 같은 방법으로 배에 올라 또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경험이 있으므로 뗏목을 훨씬 움직이기 좋게 하고 짐도 먼저보다 가볍게 했습니다. 우선 못이 가득 들어있는 부대 2~3개와 2다스가량의 손도끼와 숫돌 하나를 싣고 탄환 2통, 화약 조금, 산탄을 넣은 부대, 소총 7자루, 엽총 1자루를 실었습니다. 그 밖에 배에 있는 옷가지 전부와 이불, 그물 침대도 하나 뗏목에 싣고 무사히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염려했던 야수가 온 흔적은 없고 다만 상자 위에 들고양이 같은 것이 한 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니까 잠깐 도망쳤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가만히 와 앉았습니다. 조금도 겁내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동무라도 되자는 듯 내 얼굴을 바라보며 총을 갖다 대도 놀라지 않고 달아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음식이지만 비스킷 한 조각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놈은 가까이 와서 냄새를 맡아본 다음 먹어버렸습니다. 더 주었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서 더 주지 않았더니 마침내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2번째 짐도 무사히 끌어올렸습니다. 배에서 가져온 돛으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주위에는 빈 상자와 총을 쌓아 올려 사람이나 야수의 습격에 대비했습니다. 텐트 입구에는 상자를 세우고 안쪽은 판자로 막았습니다. 땅바닥에 이불을 깔고 머리맡에 단총 2자루와 소총을 넣고 섬에 와서 처음으로 이불 위에서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나는 매일 썰물 때면 배에 가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무엇이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나를 기쁘게 한 것은 빵이 들어있는 큰 통과 작은 럼주 3통과 설탕 1상자, 그리고 좋은 밀을 1통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큰 쇠사슬도 운반할 만한 길이로 잘라 가져왔습니다. 나는 13일간을 섬에서 지내며 그동안 11번이나 배에 가서 한 인간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다 옮겨왔습니다. 만약 날씨가 계속 좋았더라면 배 전체를 조금씩 부수어서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번째부터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래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선장실 서랍에서 면도칼 2-3개, 큰 가위, 식사용 나이프와 포크 1다스, 그리고 유럽과 브라질의 금화와 은화를 36파운드가량 발견했습니다. 돈은 그때 나에게 있어서 칼 한 자루보다도 못한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그래도 다른 물건이랑 함께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뗏목을 만들고 있는 동안 하늘이 흐려지더니 육지 쪽에서 모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곧 배를 떠나지 않으면 섬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급히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건넜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파도가 높아서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텐트로 돌아가 내 재산에 둘러싸여 드러누웠을 때 바야흐로 폭풍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밤새 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놀랐으나 배 안에는 이제 쓸만한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까 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나중에 배의 일부분이 떠내려왔으나 소용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토인이나 맹수에게서 어떻게 몸을 지킬까, 또 살 곳은 굴을 팔까 텐트를 칠까 하고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굴과 텐트를 다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자리를 찾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꼽아보았습니다. 첫째, 지금 있는 곳은 바다에 가까운 습하고 질척질척한 곳이니 좀 더 건강에 좋고 가까이에 샘이 솟아나는 곳일 것. 둘째, 햇볕이 직접 쬐지 않을 것. 셋째, 토인이나 맹수로부터 습격받을 위험이 없을 것. 넷째, 혹시 섬 가까이로 배가 지나가는 일이 있을 때 곧 구조를 청할 수 있게 바다가 바라다 보일 것. 그러는 동안 나는 어느 언덕 아래에 있는 작은 평지를 발견했습니다. 평지를 향하고 있는 언덕 쪽은 깎아세운 낭떠러지여서 위에서 무엇인가가 내려올 염려는 없었습니다. 언덕은 온통 바위로 되어 있고 그 비탈에는 굴같이 깊지는 않지만은 푹 팬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지에는 잔디가 나 있고 폭 100야드, 길이는 그 곱절쯤 되었습니다. 또 언덕의 북서쪽이어서 해가 질 무렵까지는 햇볕이 직접 내리쬐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언덕 아래의 평지에 텐트를 치기로 작정하고 그 장소를 중심으로 반지름 10야드의 반원을 그렸습니다. 이 반원을 따라서 두 줄로 튼튼한 말뚝을 땅에다 박았습니다. 줄과 줄 사이는 6인치가량 띄우고 말뚝 높이는 5피트가량으로 하고 끄트머리를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가지고 온 쇠사슬을 말뚝 사이에 집어넣어 위까지 쌓았습니다. 또한 안쪽 말뚝은 또 다른 말뚝으로 버티어 놓았습니다. 울타리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사람이고 야수고 이것을 부수거나 뛰어넘지는 못할 거라 여겨졌습니다.
이 울타리에는 입구를 만들지 않고 드나들 때는 짧은 사다리를 사용하고 안에 들어가서는 곧 집어넣어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걱정 없이 잘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재산 전부, 즉 배에서 가지고 온 식량과 탄약 등을 옮겨 넣었습니다. 텐트는 비 올 때에 대비해서 위에 큰 방수천을 덮어 이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된 굴은 우무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무척 힘이 들었고 완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한 번개가 치면 화약에 불이 붙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2주일이나 걸려서 240파운드의 화약을 몇백 개 되는 봉지로 나누어 여러 곳에 바위 및 구멍에 감춰 넣는 일도 했습니다. 나는 매일 한 번씩 총을 들고 나갔습니다. 기분을 풀기도 할 겸 아울러 무슨 먹을 것이라도 구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섬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처음 나갔을 때 염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민감하고 발이 빨라서 좀처럼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염소는 눈의 위치 때문에 자기보다 아래쪽은 잘 보지만 위에 있는 것은 잘 못 보는 듯해서 돌산에 올라가 아래 골짜기로 오는 염소를 노려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염소 고기는 꽤 오랫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